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싸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점점 날씨 더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요. 어려운 여러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처럼 여러분들 늘 좀 행복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좀 기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돈을 버는 인테리어 꿀팁에 대한 강의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 강의는 한번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웠던 게 뭐냐면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의 공정 순서, 어떻게 순서가 흘러갑니다 라고 하는 프로시저죠.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사를 원하시는지 이 공사에 대한 스코프라고 하죠. 범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범위를 정해야지 첫 번째 예산을 세울 수가 있죠. 두 번째 여러분들의 공사 기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범위를 정해놔야지만 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범위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넣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전략 포인트를 우리가 이 꾀스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여러분들 인테리어 이 범위 스코프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도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집을 싹 바꿔야 되는 상황, 레이아웃도 바꿔야 되고 아주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인 전문 회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한 3, 4년, 5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집을 팔고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꼭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디자인 회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어떤 업체가 있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썰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업체 선정을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요, 인테리어의 업체는 크게 약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기업,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들어본 업체들의 이름입니다. 흔히 말하는 한샘, LG GE, 그리고 또 요즘에 최근에는 많은 업체들이 이제 토탈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업계를 많이 뛰어들고 있죠. 가장 선두주자가 이제 한샘이라고 한다면 LG G는 LG 하우시스라고 해서 주로 이제 샤시라든지 도배라든지 아니면 장판 이런 제품들을 좀 만들어내다가 최근에는 이제 LG 베스트숍이라고 하는 LG의 그 가전의 대리점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토탈 솔루션 시공을 하는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LG G인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현대 리바트, 또 KCC, 홈CC라고 해서 KCC에서도 이제 토탈 솔루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사업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뭐 대림이라든지 대림바스도 지금 현재 뭐 싱크도 원래는 욕실을 만든다고 회사인데 싱크도 만든다고 하고, 영림이라고 해서 원래는 나무 목재를 만들던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토탈 솔루션 들어간다 그래서 인천 송도에도 굉장히 큰 이 전시장이 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기업에 있는 업체들은 대략 여러분들한테 가격 어느 정도에 오퍼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주로 이제 샤시하고 확장을 제외하고 대기업에서 오퍼하는 가격은 약 평당 130에서 15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한 30평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내가 샤시하고 확장을 빼지 않고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 인테리어를 빼는데 평당 130에서 한 150만원 정도 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대기업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죠. 장점은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샘을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한샘 대리점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약 한 50년 정도 됐고 또 R&D 센터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객의 트렌드라든지 또 고객이 원하시는 어떤 인테리어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꾸준히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하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굳이 이제 마찰을 갖지 않고 AS를 쉽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기업 브랜드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했을 때 어떤 그 인테리어에 대한 희소성인 가치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도 나는 좀 대기업을 했다라는 만족도를 좀
높게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동네를 가시든 다 이제 LG 대리점이라든지 뭐 영림이든 바스든 뭐 한샘이든 다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대리점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 그 대리점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점 RD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따라서 그 시공에 대한 결과물이 조금, 아니면 시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소통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대기업이라고 하는 제품들 좋은 자재를 쓰고 친환경 자재를 쓰고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같은 한샘이라 하더라도 잘하는 대리점이 있고 좀 아직 부족한 대리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업체가 있느냐? 흔히 말하는 디자인 회사가 있어요. 이 디자인 회사는 대리점하고, 물론 이제 대리점이 원하는 자재, 아니면 대리점이 원하는 싱크, 대리점이 원하는 그런 욕실,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공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이 사업을 영위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직원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회사들은 B2C, 즉 고객하고 바로 만나서 일을 하시는 경우보다는 B2B라고 해서 시공사와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에 디자인을 하는 경우, 또 아니면은 이 상업적으로다가 공간들, 말씀드린 카페라든지 호텔 라운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자인하는 경우,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회사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주거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거 공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디자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분들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여러분들 3D 도면이라든지 인면도라든지 아니면 뭐 거의 VR 수준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좀 사전에 점검이 되고 체크가 된다는 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커스터마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미팅을 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들어가는 공수가 많고 노력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회사들이 대략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평당으로 따졌을 때 약 한 170만원에서 비싸면 250만원까지 가요. 이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그 무문선이네, 무몰딩이네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고, 또 레이아웃을 바꾸는 부분, 레이아웃을 바꾼다는 건 결국은 이제 집안 전체의 부분들은 많이 손을 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확장을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담당하고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인테리어 업체는 어디가 있을까요? 흔히 여러분들 아파트에 이제 단지 내 상가에 있는 동네에 계신 우리 회사들이죠. 이게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그리고 뭐 스페셜한 벤처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동네에 있는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속한다라고 보는데, 이런 업체들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게요. 한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영위하신 거기 현장에 계시는 대표님이시죠.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구조를 완전히 깨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디자이너들보다 현장의 경험이 많은 분이면 많은 분일수록 여러분들의 아파트들이 어떤 구조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해결에 대한 해결 능력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죠. 그럼 아무래도 또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AS를 받을 수 있고 또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현장의 문제점들을 잘 알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어딜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쉽겠죠. 이 녹색창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의 이름을 적고 아파트 이름에 땡땡땡 아파트 인테리어, 아니면 여러분의 지역의 이름을 치고 땡땡땡 뭐 지역의 인테리어, 이렇게 보면 그동안 그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인스타를 통해서 올려놓은 포트폴리오가 쭉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걸 보시고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그래도 이제 평당 100만원 이상에서 120만원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 누누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인테리어는 재료비하고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정하셨던 스코프, 즉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는 이 범위가 정해지고 마감재에 대한 클래스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금액이 업다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본인이 직접 시공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수님이신데 목수님이 목수의 기술을 갖고 계시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타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타일을 좀 연결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로 이제 목수의 영역에서 목공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고난이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카페라든지 아니면 상업 공간을 주로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도면도 보여드리고 또 도면도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상업 공간에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일도 하시면서 다른 어떤 프로젝트 공정들도 관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의 장점은 아무래도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인건비에 대한 수준을 낮춰주고 여러분들에게 싸게 오퍼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 감리를 좀 잘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한 4가지, 5가지 분류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좀 유형별로 다 소개를 드렸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오퍼하는 그 가격, 제안하는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꿀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대기업을 가보는 거예요. 자, 흔히 말하는 한샘, 대리점, 큰 데든 작은 데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데를 좀 가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한샘 같은 대기업, 물론 LG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업들은 다 거기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접객하시는 직원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이 많거나 그 지역에서 오래 했던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술술술술 다 말씀을 다 해주세요. 그럼 인테리어 인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를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약 인터뷰를 한 1시간 정도 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이런 거구나. 뭐 인테리어 비용 여기 이만큼 들어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마치 그냥 무료로 다 스터디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역 상권에서 여러분들이 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좀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지역 상권에서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를 녹색창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또 한 번 인터뷰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대기업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상권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 2번, 3번 정도 인테리어 상담을 받아보면 우리 집의 견적은 대략 얼마가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내가 어느 정도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판단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 예산을 갖고서는 그 예산에 맞춰주는 업체를 대부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을 갖고 계신다는 건 대부분 예산이 많고 빵빵하고 넉넉하게 있는 게 아니라 터프하잖아요. 다 이제 집을 새로 구입하실 때 영혼까지 끌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막상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거나 홈스타일링을 하거나 가구를 드리거나 이러려고 하면 그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좀 쫄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 예산에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업체를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현상, 그러니까 예산이 될 수도 있고 기대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위치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뭐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라포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건데, 인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물론 기대 수준에 맞춰서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사전에 여러분들하고 충분하게 고민하고 디자인 리뷰라든지 컨셉 빌드가 제대로 나오고 매 순간순간 감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이 답변이 될 수 있고, 이런 소통,
즉 리스파운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 업체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업장의 사장을 고용하느냐, 어떤 인테리어 업체의 사장을 고용하느냐, 이 고용하는 사람을 인터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담을 임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것도 느끼게 되고,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됐죠? 먼저 대기업 한샘이든 어디든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네 상권들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회사라든지 한두 군데 예약을 잡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견적을 비교하면서 그 사장의 인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나랑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말씀드리고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인테리어하고 집수리하고의 개념을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 갖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도배고 장판이고 그리고 데코레이션이고 레이아웃을 바꾼다든지 싱크를 넣는다든지 이런 토탈 턴키를 하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죠. 전체를 다 해낼 수 있는 업체들. 근데 그런 데다 전화하셔 갖고 혹시 뭐 싱크대에 수전 하나 교체해 줄 수 있나요? 라든가 아니면은 세탁실에 그 단을 좀 늘려 갖고 이렇게 해줄 수 있냐라는 요청을 주시거나, 화장실에 변기통만 하나 좀 바꿔줄 수 있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핸드맨이라고 그러죠. 집안에 있던 어떤 수리를 하는 부분들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걸 못 해냅니다. 턴키 업체들은. 왜 그럴까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만약에 우리가 이 집안에서 조금씩 고장난 부분들을 수리하려고 하는 거, 선반을 고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어떤 조명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집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훨씬 더 싸다는 얘기예요. 왜 쌀까요? 그분들은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계속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자기 출장비를 좀 적게 내는 거고, 세탁실에 단늘림을 늘리기 위해서 타일러가 한번 뜨게 된다 그러면 타일러 그분이 하루에 일당 그걸 다 청구하기도 애매하고, 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훨씬 더 싸게 한다는 점이에요. 단늘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집도 단늘림하고 저 집도 단늘림 막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단늘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잠깐 빨리 해주고 여기 또 오시면 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출장비를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해서 집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턴키 업체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수리에 대한 고유의 영역은 또 집수리에 맡겨서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싸게 전문적인 분들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테리어의 업체 유형,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오퍼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업체 중에서 나랑 맞는 업체를 어떻게 하면 선택하면 되느냐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던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라고 하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